네, 과거에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북한에 끌려간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다시 남쪽으로 돌아온 뒤에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서 유죄 판결을 받고 평생을 고통 속에 보내야 했던 사람도 많습니다. 간첩으로 결론 내렸던 당시 수사가 불법으로 이뤄진 정황을 저희 끝까지 판다팀이 2달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최근 법원이 그런 자료들을 근거로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972년 9월 납북된 지 약 1년 만에 돌아온 김진용 씨를 기다린 건 수사기관의 지독한 신문이었습니다. 잠을 안 재우고 계속 노트형으로 돌아가면서 조사를 받았다. 구타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결국 방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평생 간첩 낙인이 찍힌 채 살았습니다.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이었다며 2017년 재심을 신청했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기각당했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항고했고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들의 사실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군과 국정원 등은 응답하지 않거나 자료가 없다, 국가안보사항이라며 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SBS가 국가기록원을 통해 입수해 지난 5월 보도한 당시 수사자료에 어부들을 근처 여관으로 끌고 가 고문했고 불법 구금 상태에서 짜놓은 각본대로 신문했다는 정황이 담겼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신문기관은 규환일 자정부터 일주일간 신문의 방향은 간첩 지령사항을 캐내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런 기록을 바탕으로 김 씨 등이 입항한 이후 약 40일간 경찰과 군부대에 불법 구금된 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취소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김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0년, 누명을 벗기 위한 외로운 싸움에 나선 지 5년 만입니다. 사법부 잘 들어! 정말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또 2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승원입니다. 의원님,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느라 소식을 잘 모르는데 오늘 개헌 표결이 있었나요? 네, 표결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집단적으로 당론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투표 불성립 200표 이상이 일단 채워져야 되는데 그걸 못 채우고 그래요? 투표 불성립.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개헌은 일단 내일 다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다시 열고요. 근데 야비한 게 국민의힘이 이제 근데 자율적으로 들어가서 투표하면 또 이탈표가 나올 테니까 당론으로 아예 못 가게 하고 들어간 의원들이 있으면 또 징계 때리겠죠. 제명 처분하고. 아니 무슨 위원 정당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가요? 계속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그러니까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이견을 갖고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 것과 또 윤석열 같은 독재자가 불법 계엄을 했을 때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거 꼭 필요한 거거든요. 딱 그 2가지인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 이유는 얘기는 할 거 아니에요. 대외적으로 이유를.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몰라. 와, 나 정말 미치겠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당이 아직도 지지율이 나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심각합니다, 진짜.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위대하신 분 저희가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인권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블쇼의 2번째 함께합니다. 네. 3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위대한지 모르고 약간 좀 제가 홀대했던 것 같습니다. 야, 얘기를 나눌수록 이 위대함에 제가 정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웃음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냐. 저희가 그때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눴었던 내용인데요. 서병호님이라고 있습니다. 서병호님. 제일교포인가요? 아니요, 한국 분이시고 일본에 유학 갔다가 돌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군요. 서병호님은 억울하게 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려서 고문당하고 12년 옥고를 치릅니다. 이 자체도 이거 견딜 수 없는 억울함이야.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세상이 그나마 좋아져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서병호님은
당시에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심이 필요하겠죠.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 판사가 청구 자체를 기각을 해. 그런데 더 열받는 것은 원심 기록도 안 보고 그냥 기각을 한 거야. 아, 그 기록도 안 보고 그랬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할 텐데요. 네. 틀린 얘기 있으면 아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건 견딜 수가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부당하게 옥고를 치는 것도 솔직히 얼마나 이건 정말 억울하냐. 근데 그 이후에 억울함을 풀어주자는 게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그나마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근데 그것도 못하게 사법부가 막어. 미친 거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매불쇼에서 다뤘는데 그 방송 이후에 국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관련 사건을 좀 들여다보고 한 발언이 있는데 그 영상이 준비돼 있나요? 자, 그 영상을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국정원, 과거 안기부 또는 검찰이 강압수사, 증거조작, 날조수사를 해서 인권 침해를 하고 판결이 논리 모순으로 가득 찼을 때 그런 암울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사를 재조명해보자 해서 200건 이상이 이건 판결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적이 있죠. 그 1호 사건이 제일동포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이었어요. 서아무 계신데 안타깝게도 너무 억울해서 2021년까지 병마를 짊어진 채로 일본까지 가서 겨우겨우 증거를 찾아내고 재심 신청 자료를 제출했지만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기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주 4.3 사건 1948년에서 54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직권 재심을 명했습니다. 직권으로라도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인이 됐더라도 하늘에서도 영혼마저 억울하다면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게 사법부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영훈 대법원장 시절에 240건 이상 부끄러운 사법 역사를 청산하자. 이거는 우리가 자체로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그 1호 사건 기각한 판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포괄 일죄를 마음대로 공소시효 다 지났다고 우기고 통정매매라고 공범들을 재판에서 인정했던 사실관계마저 부정하고 어거지 판결한 우인성 판사입니다. 우인성. 우인성.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김건희 판결을 보고 우리가 분노했는데 아니 나중에 봤더니 이 억울함을 풀겠다고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것도 기각한 판사가 우인성이야. 이건 난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우인성이 그 김건희 어떤 식으로 다 털어줬는지 잠깐 한번 또 보고 갈까요? 일단 김건희 2심 선고 지금 뭐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다 털어줬어 그냥. 그게 털어주고 알선수재 일부 인정해가지고 징역 1년 8개월 때려버렸잖아요. 다 털어줬잖아. 자, 이제 본 사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정말 죽겠네요. 저는. 네, 아까 그 금융기관이 왜 이렇게 우리 사회적 약자에게 잔인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사건을 보면 왜 우리 법원은 70년대 그때뿐만이 아니라 왜 지금도 이렇게 국가폭력 피해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이렇게 잔인할까에 대해서 사실 1936년생이시거든요. 서병호 씨가. 2017년 부터 재심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그리고 재심이 기각되고 2021년에 사망을 하셨어요. 이 결과를 지켜보지도 못한 채. 그리고 딸이 다시 이젠 재심을 시작했는데 지금 재심이 시작됐고 이제 재심 개시 결정이 이제 막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서병호 선생님은 그거를 못 보고 돌아가셨고 그럼요. 그때 방송 나왔을 때 3개월 전에는 재심 개시가 되지 않았고요. 매불쇼 이후에 3개월 만에 기적 같은 변화가 있었고 재심 개시 결정이 탁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진작 좀 매불쇼에 나왔으면 사실 서병호 선생님이 살아생전에도 이 재심 개시를 보고 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러면 결국은 그 전에 되지 않았던 재심 지금 이제 개시가 됐는데 국민적 관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밖에 더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도 이게 10년째 이 사건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 당사자도 사망하고 너무나 무력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매불쇼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또 뭔가 힘을 실어주시고 해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네. 법원은 절대 안 움직일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가 유족분들을 설득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 감독권을 좀 행사해 달라. 사실은 그 검찰청법의 지휘 감독권 아무 때나 행사되면 안 되고 네. 절제돼야 되지만 이런 사건에서 행사되지 않으면 언제 하는 거예요? 지휘 감독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국가폭력 사건 아닙니까? 제 말이 그래서 네. 저희가 검찰청법 8조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 감독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오. 그리고 나서 답변은 그냥 드라이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또 씹히는 건가, 그냥 무시당하는 건가 예. 싶었는데 검찰청에서 갑자기 재심 인용 의견을 냈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 사건 재심은 기각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검찰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네, 갑자기 검찰에서 인용 의견이 나고 나서 보름 만에 재심 개시 결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매불쇼의 이후에 일어났던 일련의 과정. 아니 뭐 저보다는 야 정성 호랑이 장관님이 또 힘을 써주셨나 보네. 아유 진짜 야 소름 돋는다. 야.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속상한 거는 선생님이 못 보셔가지고. 좀 네네 속상하네. 이렇게 쉽게 개시가 될 거면 사실 그 2020년도에 기각됐을 때랑 지금이랑 크게 다른 게 없거든요. 저희가 뭐 네. 갑자기 무슨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새로운 증인을 갖다 오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똑같은 기록인데 어떻게 이렇게 검찰도 뒤늦게 인용 의견을 내고 법원도 두 번이나 기각한 사건을 이렇게 인용 의견을 낼 거면 당사자 살아생전에 맞아요. 이런 결정을 내줬어야지. 이게 아니 근데 너무 속상한 게 이게 사법부가 가해자거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봐라. 지금 사법부에서 결정된 것도 아닌데 개시만 됐는데 이렇게 흥분한다. 아유, 진짜 저도 속상하다, 좀 진짜. 사실 아이고. 이게 제일교포 간첩단 사건이라고 하는 그 1971년 그러니까 박정희가 유신을 하기 전에 사회를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사실 이게 조작 사건인데요.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좀 정리가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제일교포 혹은 일본을 갔다 온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네. 처벌을 했다는 거고요. 또 이중 간첩, 이게 간첩질을 하라고 또 시킨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밝혀졌어요. 책들도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증언한 분들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가 참 아직도 답답한 게 거기서 그 간첩 조작을 하면서 고문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서울구청장을 3선을 합니다. 고문한 사람이요? 고문 수사관이 자기의 과거를 벗고, 그러니까 숨기고 지금 국민의힘 지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지금은 전신이지. 국민의힘. 그 구청장 3선을 합니다. 2002년부터 2012년 동안. 추땡땡이 있어요. 2000년도에 그것도? 네. 2000년 초반에. 와. 근데 그 사람이 예컨대 그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이 이 추땡땡한테 내가 고문을 당했다라고 막 이렇게 양심선언하고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이 사람이 자기는 피해갈 줄 알고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거로 막 고소를 한 거예요. 이틀만 고소했고. 네. 근데 오히려 그 추땡땡이 명예훼손 무고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이건 정리가 된 거예요. 네네. 추땡땡이라는 고문 수사관이 당시 제일교포 간첩 조작에 고문을 했던 수사관으로 증명이 된 거죠. 네. 그런 연장선상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인성 판사는 이걸 몰랐을 리가 없고 왜냐면 그런 판결이 있고 네네. 법원 내부에. 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 남영동 대검 분실이라든가 책만 봐도 다 나오는 거거든요. 또 제일교포 당했던 억울한 피해자들의 어떤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진짜 궁금했는데 그러면은 재심 청구를 했고 우인성 판사는 어찌됐든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지 기각을 할지 결정을 하려면 이제 들여다 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그게 저희가 너무 분노하는 건 네. 진화위의 결정이 났습니다. 서병호 씨는 사망했고 진화위 결정이 났고 이제 딸이 다시 재심 청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결정이 나오지 않아요. 1년 동안.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저희가 좀 신문기를 열어달라라고 했더니 그냥 갑자기 기각 결정을 내린 거예요. 갑자기? 네,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럼 그 결정 나기까지도 1년이 지난 거네요? 1년이 지나고도 네. 갑자기 저희가 신문기에 좀 열어달라고 했더니 기각 결정이 나서 이상해서 저희가 즉시 항고를 하면서 도대체 무슨 기록을 보고 결정을 했길래 이럴까. 그리고 서병호 씨 살아생전에 했던 기각 결정과 복북 결정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저희가 서울 고등법원에 물어봤더니 과거 70년대 기록은 아예 법원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심. 예, 원심 기록은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전에 서병호 씨 살아 있었을 때 기각 결정만 보고 진화위 결정문상으로 바뀐 것도 보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보도가 나왔어요. 보도가 나왔고 언론 보도가 나왔으면 법원에서 해명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뭐 여차여차. 근데 아무런 해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야 이러다가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했던 게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감독권 행사해달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법원은 안 움직일 거다. 검찰에서 인용 의견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건 그냥 영영 묻혀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서병호 씨가 정말 하늘나라에서도 이 소식을 들어야 되잖아요. 게시가 돼서. 그래서 장관에게 푸시를 했는데 이게 진짜 장관님이 힘을 써준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검찰에서 뜬금없이 10년 만에 지금까지는 계속 뭐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 진화위 결정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런 얘기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이게 서병호 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맞아요. 김승원 의원님 나와 주셨는데 그렇겠지. 진화위에서 결정난 사건은 검찰에서 당연한 거 특별한 아니에요? 사정이 없는 한 인용 의견을 내야 되는 거고 그게 절차지. 법원도 당연히 재심 개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잃어버린 시간이 지금 몇 년이냐고요. 그래서 서병호 씨는 운이 좋아서 매불쇼에서 등장해서 이렇게 힘이 실려서 게시가 됐지만 지금 진화위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게시 결정을 못 받고 있는 유족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방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3개월 전이었나요? 이거 다룰 때는 우인성이가 재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얘기를 했지만 기록을 보지 않았던 걸 우리가 몰랐었잖아요. 맞아요. 몰랐던 건지 내가 얘기를 안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근데 그때도 분노하는데 이거는 기록도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나는 재심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먼저 결론을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화위 결정의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원이 그걸 따를지 안 따를지 모르겠지만 진화위라고 하는 진심화위원회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에서 결정이 났으면 그걸 번복하려면 더 꼼꼼하게 이유가 있어야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이유도 없이 그냥 부정당했다. 근데 이게 꼭 우인성 재판부뿐만이 아니라 서병호 씨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국회에서 조금 더 힘을 실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력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검찰도 따르게 하고 뭐 최근에 검찰에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도 냈는데 이게 그냥 일개 검찰청에서 할 게 아니잖아요. 법으로 딱 정해지지 않으면 아까 헌법 개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헌법과 법률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으로는 또 갑자기 어떻게 될지 어떤 검사를 만날지 어떤 판사를 만날지에 따라서 살아생전에 이렇게 재심 개시를 못 보고 사망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의원님 이걸 그럼 법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원래 공문서나 공공기록은 원래 이제 증거 능력도 다 추정이 되고 당연히 그 내용의 신빙성도 법원에서 이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우인성 판사 하는지 보니까 갑자기 그 조의대 그 7만 페이지 언제 봤냐?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하기환성 씨. 그렇죠. 본 기록을 자료를 못 내잖아요. 못 내잖아요. 지금까지도. 이 우인성도 기록을 안 보고 그냥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국민 여러분께 아셔야 될 게 재심은 개시 결정이 거의 100%입니다. 이거는 뭐 그 후에 재판은 개시 결정에 따라서 쭉 흘러가는 거고 개시 결정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진짜 그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중요한 개시 결정을 기록도 안 보고 옛날에 그걸 복붙해서 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근데 우인성 판사가 또 웃긴 게 예전에 우리 성남 무슨 뭐 조폭이 이재명 장영아 때 20억 줬다는 거 무죄 준 보수 인사에 대해서는 관대해 또 이쪽 혹시 몇 개 저희가 모아둔 게 여기 있네 이거 봐봐. 이재명 선언원 출신 허위사실 유포 강용석 무죄 줬는데 항소심에서 또 유죄로 바뀌었어요. 틀렸다는 거지. 장영아도 이제 우인성이 무죄 줬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금 요새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무죄 줬었잖아. 근데 반면에 국가폭력은 재심도 안 받아줬어. 그 다음에 진보 인사 관련해서 몇 개만 모아놨지 우리가 또. 자, 유시민 전 이사장의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의 원심을 또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고요. 이거는 바꿨어 또 자기가 유죄로.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 민주당 동봉투 사건에 대해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냈는데 요거 항소심에서 또 무죄 나왔잖아. 다 틀려요. 다 틀리죠. 아까 장영아 건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법원에서
검찰이 기소 안 한 거를 야 이건 이상하다 유죄 같다 네. 기소하라고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서 그 기소를 시킨 거거든요. 그걸 재정 신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판사들은 아니 나보다 고등해서 이거를 기소하라고 시킨 거니까 판사를 다 유죄를 해요. 그러네. 무죄 안 해요 그거를. 근데 무죄를 한 거야. 아니 그럼 재정 신청한 판사들은 뭐가 되냐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고 그다음에 이 아까 돈봉투 사건은 예. 검찰이 이정근이라는 사람의 그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해서 거기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디넷에다가 담가다 놓고 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 거잖아요. 그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 위법한 증거 수집이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판례가 있는데 네. 그걸 다 무시하고 이런저런 데다 증거를 쓴 거를 다 유죄로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고등에서 무죄란 철퇴를 그렇습니다. 맞은 거고.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이정근 씨가 예. 이미 제출 형식으로 줬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 이미 제출이건 뭐건 간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거를 디넷에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냈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걸 갖다가 인용하는 그러니까 그 동의하는 판사라서 저는 이 사람은 좀 법복을 벗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합니다. 사법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함께 하냐고. 조이대 패밀리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이고. 정말 너무나 속상합니다. 근데 저는 최정규 변호사님이 진짜 너무 고마운 게 10년을 하셨다 그래요. 훌륭하셔 이분은. 예, 재심은 사실은 이제 그 기록을 저도 이제 판사였을 때 재심 사건을 하면 기록이 매캐합니다. 30-40년 된 기록이니까 네. 종이가 썩은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냄새도 아주 심하고. 근데 이런 그 증거를 사실관계를 찾기 위해서 일본에도 가시고 그 기록들을 다 두져가면서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다 그거 또 타자로 쳐서 또 한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읽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아무튼 그 고인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위대하죠. 우리 국민들께서 오래 기억하시고 응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고. 네. 아이고 이런 분들은 진짜 어디 박제해놔야 돼. 네. 아니 근데 증거를 이 피고인 쪽에서 찾아서 내는 게 맞아요? 그 옛날 자료 찾기도 어려울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근데 뭐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살아생전에 재심을 못 열어드린 게 너무 죄송해서 좀 더 힘이 있었으면 좀 열어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좀 너무 무력감도 많이 느꼈는데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1년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직 개시 결정을 못 받은 사건들 더 집중해서 정말 이분들의 살아생전 그리고 유족들이 정말 해원을 풀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고문 기술자들, 쉽게 말해서 행동하는 대원들이 있고 그거를 지휘 감독하는 게 공안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계보가 있잖아요. 김기춘, 정영근, 황교안 뭐 그런 계보들, 공안 검사 계보. 공안 검사 계보들. 근데 제가 이번에 놀란 게 한동훈 씨가 정영근 씨를 후원회장으로 임명했다 그래서 이건 또 뭔가 왜 공안검사의 대표격인 정영근 씨를 왜 자기 후원회장으로 한 건지.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 기득권의 그 반민족 세력의 그 뿌리 깊은 그 카르텔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고문기술자가 서울에서 구청장을 3선이나 하고 신문 세탁하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자. 그래서 거기에 희생당한 분들한테는 보상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어쨌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반국가적 인권 범죄에 대한 뭐 공소시효 배제 범죄를 그걸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다시 하자는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4.3에 가서 하셨는데 또 이거는 꼭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역사는 정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